자, 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개인마다 이제 다른 느낌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셨을 텐데 200개 넘는 거, 200개 넘어섰다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지금 예를 든 애들이에요. JNFX랑 그리고 이 엑심뱅크. 왜 중요하냐면요. 엑심뱅크부터 가보죠. 얘네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 은행이 서비스 주력하는 게 나와 있어요. 서비스 누르면 나오죠. 자, 보세요. 일바로 트레이드 파이낸스가 나와요. 그리고 코퍼릿 뱅크죠. 아이고 기업 뱅킹.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얘랑 연관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수출입할 때 그런 기업들이 대금 청구하고 대금 뭐 이제 받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 이제 기업 고객들의 계좌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돈을 받아내고. 이건 당연히 코퍼릿 뱅킹. 그러니까 기업 뱅킹 당연히 많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 서비스도 하겠죠. 그리고 예, 마스터카드 관련된 것도 하긴 하네요. 사실 이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와이어 트랜스퍼 이런 거 하지만은 사실 주력은 이미 아까 CEO였나요? 누구였죠? 예, 아무튼 고위직분이 이 인용문 통해서 밝힌 거는 이거 주력이고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개 볼게요. 이 엑심뱅크에 대해서 좀 몇 개 더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뿅. 자, 그 엑심뱅크에 대한 아리클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이 기사는 오늘 같이 뜬 겁니다. 인사이트와 같이 뜬 건데 아마 뭐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프사에서 보도자료 돌렸을 거예요. 보도자료 돌렸을 거고 그냥 기자들이 뭐 우연치 않게 인터뷰한 건 아니겠죠. 아마 기자들 몇 개 딱 찍어갖고 미리 사전에 인터뷰 해놓고 엠바고 걸어놓고선 본인들이 인사이트 띄울 때 동시에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엑심뱅크 아까 새롭게 엑스라피드 쓸 파트너 중에 한 명인 엑심뱅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런던에 있는 은행입니다. 예, 그리고 런던이고 세인트 루시아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런던의 세인트 루시아에 있는 본사에 두른 은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올해 이 기간은 XRP를 사용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보면은 호주 서큘레이션 서플라이 그러니까 거의 15빌리언 달러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달러니까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1500. 한 15조 정도 되겠네요. 15조 원. 그죠? 15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계산 다시 한번 하기. 이 빌리언 단위가 150억. 그러면 0 한번 붙이면 1500억. 그리고 만 단위가 되면 조 단위가 되죠. 15조 맞죠? 15조 정도 이제 인터내셔널 머니 트랜스퍼 오퍼레이션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죠. 뒤로 가보면 자, 그람 브라이트네요. 그 사람 인터뷰한 사람이 오퍼레이션 헤드라고 되어있죠. 자, 이 부분 뭐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갖고 다 설명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부분들 설명드릴게요. 여전히 여기 써있죠. 유로 엑심뱅크는 홀딩 XRP를 홀딩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벗이라고 나오면서 뒷부분이 나옵니다. 벗. 현재 홀딩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벗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이거는 릴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빅페이 얘네한테 맡길 거라고 해요.
크립토커런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XRP를 사용하는 거를 얘네한테 당분간 맡겨놓을 거라고 합니다. 얘네를 통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예,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브라이트는 에디를 추가했다. will chang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뀔 건데 later this year. 그러니까 연말, 그러니까 하반기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반기 중을 얘기하는데 뭐가 바뀔 거냐면 that Euro Exim Bank will begin. 시작할 거래요. 하반기 때 뭘 시작하냐면 running on exchange service. 그러니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어떤 거? That will hold XRP. 은행이 직접 보유. 직접 보유한다는 얘기잖아요. 엑심뱅크가. 이거 지금 이거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보면은 또 그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은행이 XRP를 우리처럼 보유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이거를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잘 결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리프의 CEO가 작년 AMA 때,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안 됐는데 AMA 때 그 정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했죠? 2018년에 당시에 출발할 때 본인들이 한 3가지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3가지 예측과 목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틀린 거 얘기를 했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였죠? 기간 진입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었다, 본인들의 예측보다는. 그래서 2019년에 그게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또한 그렇게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얘기하면서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규제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의외로 되게 어정쩡한 상황인데 미국이 좀 클리어해지면 좋겠다. SEC 요놈들아, 빨리 클리어하게 좀 해봐라. 우리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반면에 뭐라고 했죠? 영국은 클리어하다고 했어요. 영국, 싱가포르, 태국 이런 애들 예를 들잖아요. 반면에 미국은 어정쩡하다. 영국 어디요? 런던, 세인트루시아. 그러니까 런던이 클리어하다고 했어요.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올해 연말에 직접 보유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트페이라는 곳에 대신 맡겨요. XRP를 통해서 이거 하는 거, 세틀먼트. 하지만 올해 연말, later this year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중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반기 중에는 본인들이 직접 홀드해서 쓸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리플 CEO 했던 말을 다시 되새겨보면은 그 얘기 했었죠.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1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AMA 12월 중순쯤에 있었죠. 이 12월 중순과 12월 중순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년까지 해서 1년 내에 은행들이 XRP를 직접 보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닌 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한 달도 안 지나고 지금 이런 게 떴는데, 그러니까 XRP를 이미 연말에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리프사 CEO가 엑심뱅크가 연말까지 해서 XRP를 직접 보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엑심뱅크의 여기 본부장이 직접 본인 회사에서 고위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직접 우리 연말까지 해서 XRP를 직접 보유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직 예정된 일이에요. 아직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그대로 실행을 하겠죠, 계획대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황상 리프 CEO는 당연히 고객들과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이 엑심뱅크가 테스트해왔다고 했잖아요. 테스트해보고 구현했다고, 이제 쓰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 CEO 되게 말조심을 하잖아요. 되게 신중한 편인데 그렇게 최근에 얘기했던 게 다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 등장했죠. 케이스 하나가 이미 오피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은행이 직접 보유. 밝혔어요, 엑심뱅크가. 자, 이런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관련된 백그라운드나 히스토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은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1번, 그러니까 목표의 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리프사는 꼬리 XRP를 세르먼트로 글로벌 채택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엑스커런트로 페이먼트 그 솔루션만 팔아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왜 한다고 했죠?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도 남겼지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해줬죠. 스낵맨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세르먼트를 리얼타임 해서 그것도 XRP 우리가 디지털 에셋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요걸로 하고 싶은데 페이먼트 자체가 느리면은 세르먼트가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페이먼트가 한 5일 정도 걸려요. 그럼 세르먼트 리얼타임이더라도 페이먼트와 세르먼트 해갖고 최종적으로 돈이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일입니다. 아무리 세르먼트만 빨라져봤자 페이먼트 걸린 시간만큼 돈 처리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메인 리즌이라고 했잖아요. 주된 이유가 페이먼트가 너무 느려 터져갖고 스위프트가 리얼타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얘네가 못하니까 리프사가 직접 뛰어든 거예요. 아, 이놈의 느려 터진 페이먼트. XRP를 세르먼트로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할 수 없네. 너무 느리니까. 막 3일에서 5일,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니까.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만든 거죠. DLT 기반인 IRP 기술을 활용해서 DLT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엑스커런트입니다. 그죠? 그거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서 하는데 첫 번째로 XRP를 세르먼트를 만들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뭐죠? 변동성, 가격 변동성 문제. 뭐죠?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XRP 가격이 막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그 금융기관들이 원래 하는 것처럼 환거래 리스크 관리하듯이 뭐 선물한 거래라던가 옵션 또는 그 밖에 다양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가격이 좀 바뀌더라도 이제 최대한 그 코스트 비용을 0에 수렴하도록 관리가 가능한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가장 최근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작년에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월 사이에 있었던 그때 시기의 가격 변동성 정고점을 찍었을 때만 얘기해도 끝나는 얘기지만은 뭐 그 아주 극대화된 그 케이스 빼고도 작년 저희 추석 명절 때 전쯤에 약 3일간에 거의 300% 변화가 일어났어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292원에서 880원 갔죠. 3일 사이에. 이거는 법정 앞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도저히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현재로서는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보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죠.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거 하나. 그리고 법적 규제 문제. 법적 규제 뭐죠? 지금 중국과 인도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그 나라는 암호화폐 보유 금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 당연히 개개인들이야 뭐 나라 몰래 사갖고 보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은 얘기가 다르죠. 정부의 지시를 어겼다가 큰일 날 곳이 바로 금융기관이죠. 네. 그 나라에서 사업 못합니다. 그런 짓거리 했다가. 네. 그리고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 밖에도 문제거리는 더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제 더 있는 게 뭐냐면 원펀맨 리메이크 이 알림 뭐죠? 자, 계속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도 이유는 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겠죠. 유동성 문제도 있습니다. 유동성. 리프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시장은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시장이고 연간 규모는 재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5조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55조 달러거든요. 경단위가 넘어가요. 경단위가 넘는데 그거를 커버하기에 유동성이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그렇지만 아직 거기에 달하기에는 뭔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리프사가 생각한 거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나중에 차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XRP를 방금 말씀드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XRP가 브릿지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갖추고 이제 변동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적인 문제 각 나라에서 해결할 문제죠. 그거 말고 이제 변동성이랑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뭘 짰죠? 베이비 스텝을 짰어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은 너무 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리테일 레미턴스, 그러니까 로우 볼륨이고 하이 트랜잭션, 그러니까 트랜잭션 개수는 굉장히 많은 그 시장과 다르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하이 볼륨이에요. 그리고 리테일 레미턴스, 바로 해외 송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트랜잭션은 적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커다란 덩어리를 브릿지하기에는 유동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스텝인데, 자, 첫 단계는 볼륨이 작은 어디를 공략한다? 바로 레미턴스 시장이죠. 레미턴스는 리테일입니다. 소액이에요. 여기를 공략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공략하면서 XRP가 브릿지로 자리 잡게 되면 뭐가 생기죠? 변동성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볼륨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를 공략하면은 변동성 문제가 0이 된다거나 또는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변동성 문제가 아예 없어진다, 0으로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리플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변동성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하고 싶냐면은 법정화폐들처럼, 법정화폐들도 어느 정도 변동성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들이 뭐 달러나 외국 화폐, 외국 법정화폐를 보유하면 그 환거래 리스크를 관리를 하잖아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해지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해지를 했을 때 관리가 되는 수준의 그 정도까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을 위해서 이런 작은 시장부터 공략을 해서 서서히 이제 볼륨을 키워 나가려는 거죠. 브릿지하는 볼륨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테니까요. 거의 키울 생각이고, 더불어서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테일 레미턴스 시장에서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 알고 계시죠? 오더북에 마켓메이커들이 주문을 걸어주면 요거를 금융기관인 테이커로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XRP를 사고 파는 겁니다. 만약에 XRP드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마켓메이커들이 XRP를 팔 때는 시장 가격보다, 스프레드 상에서 오더북에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해서 팔 거고요. 그리고 XRP를 거꾸로 사들이면서 법정화폐로 사들일 때는 가격 더 낮은 쪽에서 사겠죠. 시장 가격. 그러니까 두 번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높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예.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이 이 XRP를 통한, 그러니까 XRP를 사용으로 해서 사용량이 증가해서 많이 테이커, 이 주문 오더북 걸어놓은 거를 사고 팔고 하게 해준다면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를 해요. 오더북이 열심히 착착착 채워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 변동성 문제와 유동성 문제를 그냥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레미턴스 시장을 1단계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보인 게 바로 그런 거죠. 코알릭스. 뭐 하는 업체죠? 레미턴스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카랄리스트. 카랄리스트는 이제 뭐 여러 개 미국에 있는 그 은행들 짬뽕인데, 조합이라고 했죠? 짬뽕인데 얘네도 사실 엑스라피드를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멕시코 페소 PH로 쓰나? 아니죠? MXN이죠? 제가 잘못 썼죠? 예, 이걸로 바꾸는데 송금하는 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라피드 초기 진입 고객들은 다 송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구간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금에서 규모가 큰 시장들을 잡았잖아요. 멕시코가 5등 안에 듭니다. 필리핀도 5등 안에 들어요. 레미턴스 규모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레미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사 비즈니스에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XRP가 뭔가 아직 더 커야 되는 거죠. 아직 애기 수준인 거예요. XRP가 좀 더 커야 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런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돼서 그런 힘을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레미턴스 시장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베이비 스텝,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다음에 얘기할 2단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액션뱅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